저는 아버지의 암투병을 지켜보며 3년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식이요법을 알고 난 후 아버지의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는데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3년 전 아버지가 폐암 3기 진단을 받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 4년간 저는 암과 식이요법에 대해 무려 680시간을 투자해 연구했습니다. 의학 논문 250여 편을 번역해 읽고 전국의 암 전문 병원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심지어 암 환자 가족 모임에서 만난 300여 가족의 경험담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직후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음식이었어요. 병원마다, 의사마다 말하는 게 달랐거든요. 탄수화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암세포의 먹이예요. 한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밥, 빵, 면류를 일체 금지했습니다. 3개월간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점점 말라가시는 거예요. 체중이 15kg이나 빠졌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딸아, 나는 지금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굶어 죽고 있는 것 같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밤낮 없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발견했어요. 암세포가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반쪽 지식이었던 거죠. 암 진단을 위해 찍는 검사 중에 양전자 단층찰 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검사에서는 포도당에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환자에게 주사합니다. 20초 만에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암세포 부위에만 포도당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정상 세포보다 훨씬 많이 흡수하거든요. 방사선이 나오는 포도당을 특수 카메라로 찍으면 암 부위가 환하게 보입니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증거죠. 그럼 정말 탄수화물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걸 놓쳤습니다. 그럼 우리 정상세포는 뭘 먹고 살까요? 정상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삽니다. 암세포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가 탄수화물을 필요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왔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탄수화물은 우리 정상세포한테 많이 가고 나쁜 탄수화물은 암세포만 많이 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당지수라는 개념이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죠.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의 상대적 비율이에요.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맛있는 것들이었어요. 먹으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양전자 단층 촬영 때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처럼 순식간에 100% 혈액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배 터지게 먹고 나서 그 남은 찌꺼기를 정상세포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은 자꾸 크고 환자는 삐쩍 말라가는 거였어요. 이건 항암 치료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구나. 깨달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3주에 한 번 하는데 그 효과가 12시간에서 24시간이면 다 사라져요. 예를 들어 이번 항암으로 암세포 100만 개를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20일 동안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1000만 개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한 바가지 물로 불을 끄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 설탕이 들어간 모든 것들 말이에요. 대신 당지수가 낮은 좋은 탄수화물로 바꿨습니다. 현미, 통밀, 그리고 무엇보다 채소를 엄청나게 늘렸어요.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암 수치가 좋아지면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비타민C 주사 맞으러 가실까요? 암에 좋다고 하던데요. 당시 암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비타민C 고용량 주사가 유행이었어요. 하루에 50g씩 맞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덥석 따라했죠. 일주일에 3번씩 비타민C 주사를 맞췄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들었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어지러워하시는 거예요. 경수가 요즘 머리가 핑핑 돈다. 그리고 속이 자꾸 메스껍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철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비타민C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비타민C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관련 논문들을 모두 찾아 읽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용량에서는 항산화 역할을 해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쓰면 반대예요.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목적에 따라 용량을 달리해야 하는구나. 감기에 걸렸을 때나 피곤할 때는 저용량을 쓰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이거나 항산화 기능을 원할 때죠. 하지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려면 고용량을 써야 해요. 더 중요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 비타민C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에 최대 2400mg밖에 흡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려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중 농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경구로 1000mg을 먹으면 실제로는 200에서 250mg만 흡수됩니다. 겨우 20에서 25%예요. 이 정도 농도로는 항산화나 면역력 증진 효과는 있지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워요. 암세포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정맥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혈중 농도가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C만으로 암을 치료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암제와 비타민C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둘 다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엄청나죠. 항암제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암세포를 바로 파괴시켜 버려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할 수 없고 영원히 할 수도 없어요. 반면 비타민C는 공격 강도는 약하지만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비타민C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물로 분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맞아도 되고 영원히 맞아도 돼요. 결론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항암 치료의 확실한 효과와 비타민C의 지속적인 지원 효과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거죠. 저는 아버지의 치료 방향을 다시 잡았어요. 정통치료와 보완치료를 적절히 조합하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큰 깨달음은 단백질에 관한 것이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환자에게 소고기, 돼지고기를 마구 먹였거든요. 우리 아버지 기력 보충하려고 매일 소고기 200g씩 드시게 해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에너지원이 아니라 건축 자재인 거죠. 벽돌이 언제 필요한가요? 건물을 새로 지을 때죠. 자라나는 아이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몸을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성장이 끝난 어른은 더 이상 벽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것들은 보충해줘야 합니다. 머리카락, 각질, 대소변으로 나가는 단백질들 말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5에서 1g입니다. 여성은 하루 30g, 남성은 40에서 50g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수술 전날이라고 소고기 2근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단백질은 저축이 안 돼요. 오늘 많이 먹었다고 다음 주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아미노산 한 분자씩으로 쪼개져야 흡수되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아미노산 덩어리로 장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부패가 일어나죠. 설사하고 방귀 냄새도 지독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장 점막에 구멍이 뚫려서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필요한 양 이상은 독으로 작용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바꿔드렸어요. 콩류, 견과류 같은 것들로 말이죠. 아버지의 식단을 바꾼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3기 폐암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됐다. 아버지가 완전히 나으셨어. 방심한 거죠. 식이요법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6개월간 엄격한 식단에 지치셨거든요. 경수가 이제 좀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잖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예전처럼 드셔도 괜찮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암세포가 다시 발견됩니다. 게다가 전이도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그때의 절망감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6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그때부터 저는 식이요법에 대해 더욱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추가로 180시간을 투자해서 장기간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식이요법은 극단적인 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환자 가족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나쁜 건 아예 안 먹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은 예전과 똑같이 먹어요. 예를 들어 야채가 한 줌만큼 있다고 해봅시다. 나물로 하면 쥐꼬리만큼 되고 즙으로 하면 소주컵만큼만 되고 샐러드로 그냥 먹으려면 정말 한 모금만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먹을 때처럼 요만큼만 먹으니까 칼로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오히려 몸이 좋아져요. 독소가 빠지고 피로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이걸 1년, 2년 계속하면 영양소 결핍이 생깁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모든 수치가 정상치보다 낮게 나와요. 일반 병원 의사들은
이런 검사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다 높아서 오는 환자만 보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셨거든요. 이건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식이요법에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첫 번째는 양입니다. 좋은 음식을 충분한 양으로 먹어야 해요. 햄버거는 요만큼만 먹어도 하루를 살 수 있지만 채식으로 바꾸려면 6공기만큼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좋은 음식 한 번 먹었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약은 한 알 먹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음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식단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여전히 피하되 좋은 탄수화물의 양을 대폭 늘렸어요. 채소도 이전보다 3배 이상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니터링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해서 영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암 수치도 다시 좋아지고 영양 상태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교훈을 얻었어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이요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암 환자처럼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잘못된 식이요법은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만 따로 음식을 드시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같은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어머니의 고혈압도 좋아지고 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었어요. 지금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정기검진에서도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쁜 탄수화물은 피하되 좋은 탄수화물은 충분히 드세요. 특히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생각나는 친구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